최근 속초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10%가 돌파 감염인 것으로 확인돼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도내에서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지역 전문대학들은 입학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대학들은 교육부 재정 지원도 받지 못하게 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025년까지 강릉과 삼척 지역 택시 200여 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개인보다는 일반 택시가 대상인데 해마다 30-40대씩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강원도 내 13개 시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넘게 나왔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원주 16명과 속초 14명, 강릉과 춘천, 인제 각각 4명입니다. 또 삼척과 철원 각각 2명, 동해와 고성, 양양에서도 1명씩 모두 52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 수는 6,267명입니다. 속초 지역에서 추석 연휴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확진자 10명 가운데 1명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돌파 감염자로 나타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에서는 초기 집단 감염의 고리였던 유흥업소들은 현재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속초에 와서 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사례가 늘면서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40여 명이 확진됐는데 10%는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돌파 감염자였습니다. 현재 속초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올려야 하는 조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이 이제 힘든데 상인들이 힘든데 거리를 올리게 되면 더 힘들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지금은 수도권 쪽에 4단계니까 이제 거의 거기서 이제 있는 것보다 여기는 이제 좀 단계가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오는 거죠. 속초시는 한 가구 한 사람 진단 검사를 요청하는 한편 현행 3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군과의 거리 두기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속초를 중심으로 설악권 시군의 생활권이 연결돼 있는 데다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초가 4단계를 올렸을 때 도에서는 양양이나 고성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부분까지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결과가 내일 나오는데 그것까지 보고 나서 결정을 할 겁니다. 속초시는 확진자 중에서 지역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조만간 거리 두기 상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로 본격화된 감염병 시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강원도에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원의사에 비해 열악한 처우 때문에 재공모를 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시발점이 된 허준용 인제군 보건소장. 코로나19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살려 일주일에 이틀은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타지를 안 나가도 검사 받을 수 있어서 안 그러면 속초나 춘천으로 갔거든요. 감사하죠. 의미 있는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4-5분이 합쳐서 큰 병원 하나, 종합병원 하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만도 해결하고 응급의료도 해결하고. 올해 7월엔 홍천군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채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해지면서 컨트롤타워인 보건소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의사보건소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양과 횡성도 의사, 화천은 한의사 출신을 채용했고 양구군은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채용 중입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의료인 출신 소장이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25개 보건소 모두 의사 출신 소장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수차례 재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백과 고성을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은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소 소관 부서를 늘리고 소장 직급을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올렸습니다. 개방형 직위가 되면서 보건소장 급여도 1억 원 안팎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책적인 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를 고위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내부 공무원들의 반발도 있지만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 채용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과 삼척에서 앞으로 5년간 모두 217대의 택시를 줄입니다. 강원도는 택시 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릉시의 경우 올해 21대, 내년에 30대 택시를 감차하는 등 2025년까지 모두 166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삼척에서도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10대씩의 택시를 줄이는 등 2025년까지 모두 51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강릉시 4,400만 원, 삼척시는 4천만 원입니다. 고성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고성군 토성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한 뒤 불이 나는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술과 직업 실무를 중점으로 교육하는 전문 대학들의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11월까지 1, 2차 수시 모집이 진행되는데 미달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서 열린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도내 8개 전문대학과 16개 수도권 전문대학이 참여했지만 상담 부수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관심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앞에서 1대1로 하다 보니까 간호학과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고 면접 같은 것도 이제 어떤 면접이 나오는지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 강원도 내 전문대학 8곳 중 6곳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올해 입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더 적은 역전 현상 속에 학생들의 상향 지원 추세가 뚜렷합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4년제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전공과 학과를 개편하고 장학금을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반 대학들도 같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도 강원 도립대와 한림 성심대를 제외한 5개 학교가 탈락하면서 3년 동안 140억에 달하는 대학 혁신 사업 재정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 물론 좋은 대학 갈 학생들은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맞지만 같은 수준의 학생들이라면 지역민들 옆에 있는 전문 대학들도 다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조금씩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전문대학들은 올해 정원의 88%를 수시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미달에 대한 위기감 속에 학교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입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동안 강원 지역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건수가 2,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는 2,06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태료 부과율은 55%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습니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단속 카메라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다 누나 부부를 흉기로 찔러 매형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강릉의 한 주택에서 재산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60대 누나 부부를 흉기로 찔러 매형을 숨지게 하고 누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8년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알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FC 골키퍼 이광현 선수가 23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에 뽑혔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이번 대표팀은 다음 달 25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에 출전합니다. 강원FC 골키퍼 이광현 선수는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 준우승 당시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습니다. 도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학교폭력 예방 연구와 예방교육, 각종 예방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임시 개통했던 강릉시 강남동과 성덕동 간 접속도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강릉시는 회전교차로 설치와 도로 포장 등의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접속도로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남부권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이밤동 금호 어울림아파트에서 무남정을 잇는 길이 914m, 폭 2차로의 연결도로 건설 공사를 추진해왔습니다. 동해시가 귀농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 귀촌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 20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달 7일까지 동해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작물 기초재배 기술과 농업 관련 법률 수업 등이 이루어지고 교육은 다음 달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까지 수학기 농촌 일손 돕기 집중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앞서 농업 관련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농정국 담당급을 중심으로 농정 현안 기동단을 꾸리고 농촌 일손 돕기 릴레이를 진행합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매주 1회 수학기 농촌 현장을 방문해 농가들의 일손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